네, 김동철 의원입니다. 2013년 2월 우리 당시 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습니다. 저도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야당은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은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성공해야 한다. 선거에 대참패한 야당이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지역의 당원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수도 없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왜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박근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박근혜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은 그 실패의 고통을 국민들이 안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언론 기사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실패가 아닙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발생한 국정 실패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이 나라냐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아직도 1년 4개월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1년 4개월은 성공해야 합니다. 1년 4개월마저 실패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 말씀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요.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 잘되고 못되는 것은 사람한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실패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 비서진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길려고 할 때 그것을 막지 못한 데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내각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전원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병우 민정수석, 측근 문고리 3인방, 국정교과서에 책임 있는 교육부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부 장관, 3번이나 해임 촉구안이 발의된 박승춘 보훈처장, 국민의 대표를 가리켜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했던 이기동 한국항 중앙연구원장 등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경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건의하지 못했던 분들은 스스로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의 리셋처럼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저는 박근혜 정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런 저의 지적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통령님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재단이 보니까 7개 재단이에요. 미르, K스포츠를 비롯해서. 그리고 연구원, 그다음에 펀드 등을 만들었는데 대기업과 은행에 팔을 비틀어서 기부 출자받은 금액이 2,164억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시도와 대기업을 짝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조 7천억의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중에 대기업이 출자한 금액이 7천억이 넘습니다. 작년 8월에는 8.15 광복 70주년 기념 페스티벌을 전국의 7개 도시에서 했는데 전부가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화는 4개 도시에 30만 발의 불꽃쇼를 후원했습니다. 4대강 담합 비리로 공공공사에 입찰을 제안받은 74개의 건설사가 8.15 사면을 받고 나서 2천억의 기금을 분담해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이버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대신 상생자금 1천억을 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박수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자신이 만든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안 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정부가 다 강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면세점을 얻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지 약화시켜 보려고 회장의 특별 사면을 바라고 3세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정부가 주도한 그런 재단에 기업들이 아까 의원님 7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입장은 손목 비틀기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도 이제 기업과 직접 얘기를 하면 또 기업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적절한 적법한 채널들을 통해서 아마 그 사업의 내용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고 또 그런 사업도 같이 해보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기업은 정부가 권유하는 그런 재단이나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 출연하는 이런 그 기부보다도 몇십 배의 더 많은 기부를 이 사회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공헌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정부에서 설명하는 이런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혹시라도 불법이나 또 강압이나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또 엄정한 이런 감찰이나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이 정부의 손목 비틀기에 의해서 억지로 내는 것이 전부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건 사실관계가 말할 거고요. 정경유착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온 것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온 것은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경유착은 정부에게 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4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하고 인천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겨야 되지만 먼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자가 연일 대한민국을 흔들고 또 국민들의 모든 이목도 연일 터져나오는 최순실 씨 관련 보도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언론은 속보와 특종 경쟁이 붙어서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최순실 씨 최측근이라는 고영태 씨 필리핀으로 건너갔는데 연락이 두절됐고 생사를 알 수 없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후 2시에는 고영태 씨가 오늘 오전에 입국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법무장관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고영태 씨 소재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검찰에서 파악 중에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입국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예. 단독이라는 이름 아래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 보도들 가운데 분명한 사실도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는 추측에 기반한 의혹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저도 그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략 그 추측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에는 정무수석께서 우수석이 작성한 대국민 사과문을 보고 뭐 이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맙시다. 뭐 어투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따옴표를 따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반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그날 그 대통령님 사과문안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만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대통령께서 홍보수석 비서관에게 구술을 했고 홍보수석 비서관이 그 문안을 다듬어서 대통령님께 다시 올려서 대통령님께서 그 성명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그 성명 발표하는 장소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해당 언론사 또는 다른 어떤 언론사에서도 저에게 그 경위에 대해서나 또는 저의 반응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답변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정호성 비서관이 매일 30cm 두께의 청와대 보고서를 최순실 씨한테 들고 가서 일일 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요? 제가 정호성 비서관에게 오늘 급한 김에 일단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물어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본인은 서류를 들고 바깥에 나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 그 어떤 사람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께 질문합니다. 취재원 보호 관행이 있어서 캐 물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JTBC에서 태블릿 PC 제출하면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요? 아마 그 입수 경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다 되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그게 어디에서 입수가 됐는지를 이해하고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입수 경위에 대해서 뭐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언론사 관례에 따라서 그 취재원 보호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태블릿 PC를 기왕에 이제 입수를 하셨으니까 파일들을 분석하고 계시겠죠? 예, 지금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받았으니까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언론에 연일 보도가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확인하고 계시겠죠? 예,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니까 조사 결과 발표를 뭐 벌써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안이 중대하니까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하게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한수 행정관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태블릿 PC.
이게 어떻게 최 씨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어떤 경로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얘기 들으시는 게 있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따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김한수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태블릿 PC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또 사용자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흘러들어갔는지를 밝히게 되면은 사태의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더군요. 뭐 많은 분들이 기자들도 아는데 왜 모르느냐, 뭐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은 남들 모르는 거를 일찍 가서 그 파악을 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에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기자들과 빠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기자가 이제 특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추후라도 기자가 이제 알고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하루빨리 국내에 송환을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부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의혹의 중심이 있는 당사자들을 빨리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최순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법무부에 한 바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법공조가 돼야 됩니다. 사법공조는 여러 절차가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 거기에 법 절차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거 외에 또 다른 소환이나 신병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고 법무부 검찰에서 그런 할 수 있는, 그러나 이게 또 적법성이 만약에 손실이 되면, 적법성이 손상이 되면 이 모든 게 나중에 이제 법원에 기소가 된 뒤에는 증거 능력의 문제가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서 최순실 신병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 공조를 얻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게 국민들께서는 불러올 수 없는 이유, 또 뭐 핑계를 대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다른 좀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 유병원 씨 딸 문제도 정말 정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근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병행하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강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가 있어야만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행정관, 비서관, 수석들은 그동안 애국심과 사명감 하나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최선의 노력 다 해왔고 또 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이 가장 클 겁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특검 도입을 찬성한 만큼 특검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동요되지 않도록 잘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무수석께서도
청와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6년도 이제 2달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와 전북 두 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아직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입 징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정부 추경으로 1조 9천억 원의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됐죠. 다른 15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는데도 아직까지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은 취약전 아동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교육정책인데 교육감들이 입맛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편성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정부가 법에 정한 보통 교부금을 지방 교육자치단체에 교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배정이 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배정할 수 없다 이런 곳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대책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도 추가 보완을 했고 또 그 사이에 금년 세수가 좋기 때문에 세수가 좋아지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 재정과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방 교육자치제에 대한 감사도 해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인데 그 뒤에 이제 그 추경이 또 확보됐기 때문에 그 충분한 예산은 지원이 됐는데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 일부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추가 배정하지 않는 이런 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만약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그런 교육청에 대해서는 보조금 앞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될 이런 보조금 배정에 있어서 집행하지 않은 교육청이 집행하지 않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감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대로 처음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다가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주니까 이후에는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돈이 있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호 광복 70주년 기념 페스티벌을 전국의 7개 도시에서 했는데 전부가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화는 4개 도시에 30만 발의 불꽃쇼를 후원했습니다. 4대강 담합 비리로 공공공사에 입찰을 제안받은 74개의 건설사가 8.15 사면을 받고 나서 2천억의 기금을 분담해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이버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대신 상생자금 1천억을 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박수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자신이 만든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안 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부가 다 강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면세점을 얻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지 약화시켜 보려고 회장의 특별 사면을 바라고 3세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정부가 주도한 그런 그 재단에 기업들이 아까 의원님 7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부를 하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실패가 아닙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발생한 국정 실패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이 나라냐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아직도 1년 4개월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1년 4개월은 성공해야 합니다. 1년 4개월마저 실패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여러 말씀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요.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 잘되고 못되는 것은 사람한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실패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 비서진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길려고 할 때 그것을 막지 못한 데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내각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전원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병우 민정수석, 측근 문고리 3인방, 국정교과서에 책임 있는 교육부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부 장관, 3번이나 해임 촉구안이 발의된 박승춘 보훈처장, 국민의 대표를 가리켜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했던 이기동 한국항 중앙연구원장 등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김동철 의원입니다. 2013년 2월 우리 당시 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습니다. 저도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야당은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은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성공해야 한다. 선거에 대참패한 야당이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지역의 당원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수도 없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왜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박근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박근혜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은 그 실패의 고통을 국민들이 안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언론 기사 한번 보세요. 일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건의하지 못했던 분들은 스스로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의 리셋처럼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저는
박근혜 정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런 저의 지적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통령님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재단이 보니까 7개 재단이에요. 미르, K스포츠를 비롯해서. 그리고 연구원, 그다음에 펀드 등을 만들었는데 대기업과 은행에 팔을 비틀어서 기부 출자받은 금액이 2,164억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시도와 대기업을 짝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조 7천억의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중에 대기업이 출자한 금액이 7천억이 넘습니다. 작년 8월에는